네, 읽기의 생활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설명문 하나, 그 다음에 수필 하나 해설을 할 건데요. 자, 설명문의 갈래별 특징은 뭘까요? 네,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이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글이다. 자,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실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혹은 지식을 쌓는데 목적이 있는, 즉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요. 사실 중에서도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명료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평이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다는 말이에요. 까다롭지 않고 쉬운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란 말은 자세하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문은 객관적, 실용적, 사실적, 명료적, 평이적,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설명문의 구성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설명문의 구성은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설명문의 짜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설명문이 본 단원이 아니고 더 읽어보기 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충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것은 논설문과의 구성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논설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져요. 설명문은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이어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은 3학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될 건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이 글 몸에 좋은 색깔, 음식은 이제 주제가 뭐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차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녹차를 건강의 제왕이라고 빗대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빗대어 표현한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첫째는 정보를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다양한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설명 방식이란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가 있고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해주는 정의의 설명 방식이 쓰이고요. 대조 뭐예요?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비슷한 대상을 열거하는 나열의 설명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설명문을 읽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글의 짜임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글의 짜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좋은 색깔 음식을 읽으면서 글의 짜임, 머리말은 어딘지, 본문은 어딘지, 맺은말은 어딘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 방식 중에 예시, 그러니까 설명 방식 중에 예시, 정의, 대조, 인과, 나열 혹은 비유의 설명 방식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나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설명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꼭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문과 그 다음에 수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필기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특히 이 설명문의 특징, 그 다음에 설명문을 읽는 방법, 설명문의 구성 방식,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설명 방식과 내용 모두 필기 해가면서 이 강의를 보셔야 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문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문의 짜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말, 본문, 맺은말을 이런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머릿말은 처음으로, 본문은 가운데로, 맺은말은 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처음, 가운데, 끝 혹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몸에 좋은 색깔 음식 녹차는요, 총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문단은 머리말, 처음이 되겠고, 2문단은 본문, 가운데 부분 되겠고, 3문단은 끝, 맺은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은은한 쓴맛, 약간 떫은 맛,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입안 가득히 퍼져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한 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런 까닭은 사람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기호는 바로 즐기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는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신 후에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기호식품인 녹차, 그러니까 기호식품으로 마시는 까닭은 첫째,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을 볼까요? 바로 은은한 맛, 떫은 맛, 순한 맛 하면서 녹차의 맛을 열거했어요. 열거의 설명 방식이 쓰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볼까요? 그런데 녹차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헹구면 그러한 증상이 덜해진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은 녹차가 기호식품뿐만이 아니라 건강식품이기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 중에서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녹차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인 카테킨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는 녹차로 입을 헹구면 체내 세포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대요. 이 부분에서는 설명 방식 뭐가 쓰였어요? 은유법이 쓰였네요. 건강의 제왕은 무엇이다? 녹차이다. 또 하나는 카테킨 성분이 녹차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 카테킨 성분은 전문 용어잖아요.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아까 녹차가 건강의 재앙이다 라고 해서 비유법, 그 중에서도 은유법을 사용했고 카테킨 성분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부터 여기 피부를 만든다는
여기에는 3문단으로 나와 있지만 얘를 2문단으로 합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3문단으로 보기도 하고 2문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얘를 3문단으로 본다면 중간 부분이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2, 3문단. 그 다음에 얘를 2문단과 합쳐서 본다면 그냥 중간 부분은 2문단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뭐에 대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아까 이 문단 처음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바로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중심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부 사항으로 피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문단으로 합쳐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어떻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 함염증 효능도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서 뾰루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즉 세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어떻게 도움을 주냐?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 또 항염증 효과도 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다. 또 세 번째,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첫째,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두 번째, 외부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염증 효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항염증 효능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첫째,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다. 둘째, 피지 조절에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살균 효과가 있다. 그럼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식은 뭐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열거하고 있죠. 첫째,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둘째, 외부의 자국으로부터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셋째, 항염증 효능도 있다. 이렇게 카테킨 성분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열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항염증 효능의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항염증 효능의 예는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다. 요게 이제 예시고요. 또 하나는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의 예시 뭐가 있어?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서 뾰루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 그래서 이 문단에 사용된 설명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열거와 예시이다. 첫째, 열거가 나오는 것은 카테킨 성분의 효능, 그렇죠?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외부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항염증 효능도 있다. 이게 열거의 설명 방식이고요. 또 예시의 설명 방식 두 개가 사용됐어요. 항염증 효능이 있는 사례,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요. 또 하나,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의 예시 사례 뭐야?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서 뾰루지 없는 피부를 만드는 것, 이것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다만 녹차를 마실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 있네요. 질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녹차가 이뇨작용을 하여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들고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것 첫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마시지 말자. 왜냐하면 녹차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상황.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삼가하는 것이 좋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녹차를 마시면 잠이 들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 빈혈이 심한 사람은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녹차를 마실 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뇨작용 때문에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빈혈이 심한 사람은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카페인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녹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문단에서 굳이 이제 설명 방식을 뽑자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뭐 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요 설명 방식이 하나 쓰였고요. 이 지문에서는 카테킨 성분과 카페인 성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카페인 성분의 역할은 뭐라고요? 방금 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자, 수면을 방해한다. 둘째, 철분의 체내 흡수를 막는다. 요게 이제 카페인 성분의 기능이고요. 카테킨 성분의 기능은 이 문단에 나와 있죠. 이 문단을 봅시다. 이 문단 카테킨 성분의 기능은 뭐라고요? 첫째,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 이게 첫 번째 기능, 카테킨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카테킨 성분의 기능은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그 다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또 항염증 효능이 있다. 또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가 있다. 요게 이제 카테킨 성분의 기능이었어요. 자, 카테킨 성분의 기능 첫 번째, 이 문단 첫 부분에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세 번째, 외부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네 번째, 항염증 효능이 있다. 다섯 번째,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설명문은 제재가 녹차고요. 제목이 뭐였어요? 몸에 좋은 색깔 음식이었어요. 이 몸에 좋은 색깔 음식 녹차는 설명문의 특징을 묻는 문제. 두 번째는 뭐야? 카테킨 성분과 카페인 성분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읽기 생활화 두 번째 질문, 몸에 좋은 색깔 음식 녹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파일에서는 개 기르지 맙시다 수필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게요.